2026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. 여러분,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쩌면 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?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들여다보면요. 이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정말 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. 내가 늘 믿고 거래하던 아주 중요한 부품을 공급해주던 가게가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장님,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가격을 30% 올려야겠습니다. 라고 통보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? 방금 드린 이 간단한 질문이요.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심장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이게 뭐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대 기업들의 정말 현실적인 딜레마라는 거죠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,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인 TSMC,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. 이 TSMC가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냐고요? 간단해요. 지금 미국, 일본, 유럽에다가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. 수백조 원이에요. 이 비용을 메우려면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죠. 그럼 TSMC한테 칩을 받아 쓰는 고객들은 어떨까요?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.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한 것에만 모든 걸 의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 당장 수익이 줄어들게 생겼죠. 더 무서운 건 만약에 TSMC 공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공급이 딱 끊긴다? 그럼 사업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의 비밀을 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가동률이라는 건데요. 반도체 공장 이거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고요. 하루 그냥 돌리는 데만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. 이 엄청난 고정비 때문에 공장이 1분이라도 멈춘다는 건요. 이건 그냥 돈을 불에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동률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익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보세요. 정말 극적입니다. 공장 가동률이 50%일 때는요, 이 막대한 고정비 때문에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를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딱 20%포인트만 올라서 70%가 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. 왜냐면 50%를 넘어서 추가로 생산되는 칩들은요, 그 매출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익으로 꽂히거든요. 그래서 수익성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면서 엄청난 흑자로 확 바뀌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기회, 그 중심에 바로 삼성이 써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가동률 때문에 정말 고생했던 삼성 파운드리예요. 그런데 여기에 세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. 그 첫 번째 스위치를 켜는 건 바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입니다. 2천만. 이게 바로 2026년에 나올 닌텐도 신형 스위치에 들어갈 칩 개수입니다. 그것도 최소 수량이죠. 이 물량 하나만으로도 삼성의 8나노 공정 가동률은 확 올라갈 겁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신뢰입니다. 아니,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기로 소문난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닌텐도거든요. 그런 닌텐도가 삼성을 골랐다? 이건 뭐 기술력은 그냥 증명된 거죠. 자, 두 번째 물줄기는요. 아주 가까운 곳, 바로 삼성 내부에서 터집니다. 그동안은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많이 썼잖아요. 이제 그걸 줄이고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 비중을 확 늘리는 겁니다. 이렇게 자체 칩을 쓰면요.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밖에서 비싸게 칩 사올 필요 없으니 돈 아끼고 또 우리 파운드리 공장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고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예요. 일론 머스크가 직접 확인까지 해준 테슬라와의 차세대 자율주행 그리고 AI 칩 생산 계약입니다. 7년간 무려 22조 원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평균으로 계산하면요. 삼성 파운드리 1년 매출의 거의 30%를 이 계약 하나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어마어마하죠. 이 소식이 딱 퍼지니까 GM, 벤츠 같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삼성에 막 문의하기 시작했대요. 시장에서 테슬라가 삼성한테 맡긴다고? 하면서 그냥 신뢰도가 수직 상승한 거죠. 자, 그림이 그려지시죠? 닌텐도가 8나노 라인을 꽉 채워주고 엑시노스가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대주고 여기에 테슬라가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계약이랑 신뢰도를 끌고 오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맞아 떨어지면 삼성 파운드리는
드디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에 불이 켜지는 건 이 이야기의 딱 절반입니다. 파운드리가 적자를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메모리 반도체는 이익을 폭발시키는 엔진이거든요. 이제 공장 밖, 더 넓은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. 메모리 사업의 본질은요, 한마디로 가격 게임입니다. 칩 하나 만드는데 드는 돈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진짜 조금만 올라도요, 이익은 막 몇 배로 뻥튀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. 이거 숫자 보면 바로 하실 거예요. 자, D램 칩 하나 만드는데 8,000원이 든다고 쳐볼게요. 이걸 12,000원에 팔면 4,000원이 남죠.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가격이 딱 10%만 올랐어요. 13,200원이 된 거죠. 원가는 그대로 8,000원이니까 이익은 5,200원이 됩니다. 보세요. 가격은 고작 10% 올랐는데 이익은 무려 30%가 뛰어버렸죠. 이게 바로 메모리 사업의 마법입니다. 자, 그럼 지금 메모리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냐?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메모리 수요가 그냥 폭발했어요. 둘째, 삼성,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작년부터 생산량을 줄였습니다.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막 줄을 섰는데 파는 물건은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 모든 가격 상승의 중심, 그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. HBM, 고대역폭 메모리. AI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진짜 백입니다. HBM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? 이익률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. 일반 D램 이익률이 한 35% 정도라고 하면요. HBM은요. 무려 70%가 넘어요. 2배죠. 이건 뭐 거의 남는 장사 수준이 아니라 황금을 캐는 수준인 겁니다. 왜냐면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전 세계에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딱 3곳밖에 없거든요. 물론 지금까지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었죠. 하지만 삼성이 엄청난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2026년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HBM4를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. 2030년까지 5배나 커질 이 거대한 시장에서 30%만 가져와도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이 더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세 가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죠. 첫 번째,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갑자기 AI 열풍이 식어버리고 메모리 가격이 다시 폭락하는 경우죠.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눈앞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, 아마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.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딱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죠. 메모리 가격은 조금 오르고 파운드리 적자는 줄어들고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뭐랄까 안정적인 성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다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. 파운드리는 닌텐도, 엑시노스, 테슬라 덕분에 흑자로 돌아서고 메모리 시장은 AI 덕분을 초대박이나고 그래서 마침내 영업이익 100조 원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고지를 넘어버리는 거죠.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. 물론 이 모든 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위험도 따르죠. 하지만 믿을 만한 시장 분석 기관들은 대부분 2026년까지는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전략과 완벽한 타이밍, 그리고 약간의 행운까지 더해졌을 때 과연 한 기업의 미래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?